이 대통령 정계 개편하려 해 존중하나 실패로 끝날 것. 야, 내가 니들 다 이렇게 도와줬는데. 일단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유시민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방송을 한다는데 여기 보니까 예고편까지 떴어요. 네. 굉장히 거룩하더라고요. 아, 나는 40년 넘게 싸워왔다. 40년 넘게 싸웠대. 글쎄요. 야, 이 하이에나들 뭐야? 네, 우리가 이제 하이에나야. 여기 뭐 채널 보니까 이분 뉴스라고 하는 채널인데 여기서 유시민 그리고 또 정청래 잇따라서 초대를 한답니다. 이분이 뭐 특별히 저는 기억나는 기자 출신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 뉴스 자체가 이제 김대호 기자랑 이제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이제 뉴스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두 분이 기자 출신이야 아니면 그냥 유튜버? 뭐 일단은 뭐 어디 딴 데서 이제 기자 활동을 한 건 아니고 이제 그 매체가 알려진 매체가 근데 이게 없던 것 이분 같아요. 뉴스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활동하는 이제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저도 이제 김대호 기자랑 이제 몇 번 얘기를 해보고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약간 빨간 아재처럼 법원 출입을 많이 하면서 이제 실시간으로 어떤 내용들이 오간다 뭐 그런 내용들을 주로 이제 정리하고 뭐 했던 방송이었는데 뭐 어느 순간 저도 최근에는 연락을 안 해봤는데 이제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 갑자기 정치 쪽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분이 박시영 TV랑 네. 뉴스공장에서 발탁이 됐어요. 이제 그분들의 총애를 입으면서 이제 결국은 유시민 작가님을 모시는 영광을. 근데 저는 되게 낯이 익다 싶었는데 2024년 총선 때 네. 그 정봉주 후보 길거리에서 민심이 어떤지 정봉주 후보를 응원하면서 민심 들었던 친구들로 이제는 확실하게 알겠어요. 그래요? 예, 예. 네. 여하튼 오랫동안 열심히 해온 친구들이긴 하네요. 네, 좋은 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그 유시민, 정청래 이런 분들을 이제 주로 모시고 있는데 4세 확장에 도움이 되겠으나 이 대한민국 여론, 국론을 통합하는데 얼마나 이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기사 기억나시죠? 오마이뉴스? 이재명 실패론, 유시민, 유튜버 여론은 비판 우세, 극우 채널에선 잘 싸운다. 구구 채널을 전반적으로 톤을 봤더니 엄청나게 환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나간 기사를 보니까 오늘 기사가 또 추가로 나왔네요. 유시민 독설에 신난 극우 유튜버들 민주당 와해론 주장. 야, 좋다, 잘한다. 재건축이 아니라 이제 철거를 사실 유시민 작가가 나서서 하고 계신 거 아니냐며 이제 응원의 목소리가 높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그 이분 뉴스에서 만든 저 티저 영상 있잖아요. 이거를 유시민 작가가 이걸 컨펌을 했을지 아니면 본인들이 이제 각자 만들어서 이제 그냥 올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영상을 보면은 배경이 이제 잉카의 마추픽추로 보이잖아요. 네. 마추픽추예요. 예, 예. 네, 마추픽추로 보이는데 이제 잉카가 멸망했던 원인이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제 잔인하게 내분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이제 스페인군이 들어와서 이제 잉카 제국을 멸망시킨 거잖아요. 이게 민주당 내에 이제 싸움이 나서 결국에 이제 국민의힘이 다시 멸망을 시키는 거냐 뭐 그런 와해론을 보니까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국 신화처럼 네. 영상을 만들었어요. 나라도 세울 기세예요, 이 정도. 뭐 1위 때들이 이렇게 참고를 하고 자청룡 우베코가 아니라 두 사자가 이렇게 유시민을 옹이하는 누굴까요 이게? 여하튼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만 여하튼 좀 조악한 AI 기반의 영상인데 이거를 컨펌하시지는 않았겠지. 근데 여하튼 뭐 출연을 컨펌한 이상 이 영상도 뭐 아주 흡족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희 유시민과 관련돼서 뭐 다양한 분들이 이제 발언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일단은 가장 당사자인 김민석 우리 후보 같은 경우는 이 발언에 대해서 유시민 이 대통령 정계 개편하려 해 존중하나 실패로 끝날 것. 정계 개편을 하려고 한다. 저는 제가 1년 동안 청와대 출입하면서 진짜 금시초출 한 번도 안 들어본 얘기거든요. 근데 어디서 이런 또 얘기를 들었나 봐. 정계 개편.
그래서 요걸 또 김민석 의원이 반박합니다. 혹시 이재명 대통령이 정계 개편을 구상하고 있다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에게 당신 정계 개편 구상하고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어떤 정계 개편이 가능한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이 정계 개편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거고요. 아니 이재명 정계 개편이라면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어떤 걸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다는 것인지 그런 분들이 한번 말씀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보수 인사 기용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격이 다른 거라고 이미 대선 때부터 공개적으로 내놓고 중도 보수까지도 우리가 함께 하겠다는 얘기 이미 했고 계속해서 기용 노력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일컬어서 정계 개편이라고 하고 마치 대단한 일이 있는 것처럼 공격을 한다? 그건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의 부도덕이고요. 부도덕이요? 그렇죠. 왜냐면 그것은 이미 대통령이 이야기한 일이고 네. 마치 무슨 인위적인 정계 개편을 하는 것처럼 해놓고서 공격하는 건 부도덕이죠. 혹시 이재명 대통령이 자, 부도덕한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동의하세요, 우리 정민철 세커? 저는 인위적인만 빼면 정계 개편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참 힘드네요. 마음이. 이게 무슨 뜻이죠? 정계 개편을 하려 하는데 실패로 끝날 것이다. 그리고 김민석 의원은 정계 개편 시도가 없었다는 취지인데 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시죠? 지금 당원분들이 만들고 계시죠. 어떻게요? 그리고 민주 시민분들이 만들고 계신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찰 개혁만 예를 들고 그 안에서 지금 수많은 뭐 논의들이 있었어야 됐는데 지금까지 소위 검찰 개혁 강성 주자들이 뭐 논의는 없다. 그럼 특히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다 얘기했지만 지금 많은 당원분들이 스탑을 걸고 있잖아요. 그게 맞냐? 특히 2030 우리 응원봉을 들었던 여성 당원분들은 보안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면 그러면 여성의 안전이 가장 크게 위협받는다라고 하면서 대표적으로 지금 반대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청래 전 대표가 사퇴하자마자 귀신같이 의원총회가 살아났습니다. 그 의원총회 내에서 15명의 의원분들이 이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서 반발했고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면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가 아니라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되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도구라든지 혹은 이렇게 여성의 안전들이 위협받지 않는 것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정계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거든요. 근데 거기에 중심은 당원들이 있지 대통령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유시민 작가는 대통령이 마치 음모론적 사고를 가지고 대통령이 뭔가를 하고 있다, 인위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라고 봤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음모론에서 제발 빠져나오시고 또 음모론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그 유튜브 스피커들에게 빠져나오시고 있는 그들의 현상을 보시면 이 정계 개편은 당원들이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밌는 각도네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또 서울의 소리 백 선생님께서도 한 말씀 하셨어요. 1년도 채 되기 전에 내부 분란으로 비통한 심정으로 유시민 작가께 진심으로 부탁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유시민 작가님, 이번에는 모든 일이 끝난 뒤에야 후회하지 마십시오. 김대중 대통령에게 했던 성급한 단정과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후회를 이재명 정부에서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유시민 작가는 출범 2년도 지나지 않은 김대중 대통령을 향해 저는 대통령님에 대한 기대를 이제 온전히 접었습니다. 2년이면 실망하기에 충분히 긴 세월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지도력과 판단력 전반에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처럼 후회할 짓 하지 마라 라고 또 준엄하게 한마디 해주시고 또 돌 선생님께서도 스튜디오 한번 오시는 줄 알았어요. 이재명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야 내가 니들 다 이렇게 도와줬는데 그거 했는데 나한테 전화 한 번 없이 개혁을 해도 뭐 어떻게 싸그리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니들 내 말 듣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나라를 걱정하는 방식이 아니다고 그러죠. 무조건 내 말 들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내가 공헌을 했는데 공을 세웠는데 이러고 이 속에 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암안을 버리라는 거야. 암안을 내가 최고다 내 생각에 따라오지 않으면 전부 필망한다 필패다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전 세계가 지금 지도자들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혼란에 빠져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자원 지도자를 만나서 뭔가 사심에 끌리지 않고 공적인 일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그 해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도와주진 못할 망정 너무 지금 지저분한 딴소리들 다 자기가 뭐 안다 그러면서 자기 고집들을 내세우는데
이러다가 국론이 분열되고 국가가 외국 사람들 보기에도 이 나라도 별거 아니구나 하고 낯잡아 보기 시작하면은 뭐 코스닥이 뭐고 다 붕괴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큰 마음을 가지고 이 대국적인 견지에서 세상사를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아, 도올 선생님 같은 어른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더 들어요. 그런가 하면 또 박지원 옹도 네, 요분이 요즘에 조금 사이다를 좀 날려주고 계세요. 박지원 네. 또 방송 예고 유시민의 돕지 못할 망정 쪽박음 저주의 언어 써서 분란 내란 세력에 유리한 얘기 자꾸 하는 것은 안 좋다. 자꾸 왜 던져주냐 말이지. 그렇게 또 일침해주고 계신 가운데 또 오늘 밤 9시에 뭐 한다고 하니까 일단 또 저희가 모니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저래 네, 좀 스트레스 받는 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시민 작가께서 여러분들은 보지 마세요. 저희가 다 봐요. 지금 판을 잘못 읽고 계신 게 과거에 그 임경빈 작가하고 오창석 이사장이 젊은 혈기로 임경빈도 돌아섰던데 보니까 정말 강력하게 국민의힘 및 정말로 그 암약하고 있는 반정부 세력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하는 방송을 했단 말이에요. 사장 남천동으로. 그래서 젊은 층만 그걸 보다가 입소문에 입소문을 내던데 그래도 이거는 우리 결이랑 좀 다르지 않아? 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출연하셨었어요. 유시민 작가가 그 채널에. 아 그게 약간 좀 그 사연이 있어요. 근데 임경빈을 그 매불쇼에서 그 샤라웃을 해줬어 유시민이.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서 맞아요. 초청이 이루어진 건데 키워보고 어찌됐든 싶다. 간에 이제 그때랑은 임경빈이 다르다. 자기의 뒤를 이을 무슨 뭐 빅스피커처럼 이렇게 샤라웃을 해주셨는데 임경빈 씨도 요즘에 너무한다 요새 유시민 작가가 이런 입장을 또 피력을 했더라고요. 자. 전대 여론조사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스트레이트 뉴스 여론조사가 상당히 자세하게 나왔는데 네, 호남에서 이 대통령 국정 79% 압도적 지지. 차기 대권 주자 김민석 일강 체제. 네, 79% 나왔고요. 뭐 호남에서 민주당 72, 차기 민주당 대표, 민주당 플러스 무당층 했을 때 김민석 40.5. 정청래 24.3, 송영길 15.4. 네, 요게 뭐 권리당원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요게 40.5, 24.3, 15.4 요게 이제 권리당원과 거의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제 뉴스공장에서 이제 여론조사 분석을 하면 자꾸 격전이다 뭐 붙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른 여론조사들은 왜 이렇게 나오는 거를 왜 이렇게 해석을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국민의힘 지지층을 포함하기 때문 아닌가요? 아니 여론조사 꽃에서도 비슷하게 나와요. 해석을 근데 이제 달리할 그렇지 해석만 달리하는 것이지. 자, 이 와중에 이제 김민석 정청래가 붙기 시작했는데 최민희 의원 어제 무늬만 여의도 장르만 여의도에서 그 기자랑 싸운 거 그거 오늘 하루 종일 얘기가 많이 되대. 네. 응? 기싸움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 근데 보통 이렇게 왜 언론이랑 싸우려고 하지 정치인이? 내 말을 안 들으니까. 태도가 그 아주 적대적인 매체도 아니고 민주 진영이 상당히 우호적인 걸로 알려진 매체인데도 그렇게 싸워. 그러면은 결국은 자기 특정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한테 좀 반발심을 사죠. 확장해야 되고 선거 때는 아무나 다 90대 인사하고 다닌 사람들이잖아. 근데 왜 기자들한테 그렇게 적대적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장면들이 드러날수록 정기 개편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기 개편 아닐까요? 그냥 사람들이 보기로 이게 맞나 싶잖아요. 그리고 원래 최민희 의원님이 과방위원장 계실 때도 갖고 계셨던 언론관들 이게 이제 뭐 여의도 판에서는 이 많이 알려져 있었지만 이제 시민들로 하여금 드러나는 거죠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날 방송에서 보면은 이제 보안수 사건 얘기가 나오니까 나는 이제 거기 상임 법사위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한테 묻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동안에 이제 계속 보안수 사건에 관련해서 이제 전면 폐지가 맞다라고 또 얘기를 하다가 아니 자기 이슈 파이팅을 주도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전당대회에 들어왔고 이제 지금 그 여론조사가 이제 조금 보안수 사건 전면 폐지가 조금 안 좋게 나오니까 전당대회에서 자기에게 표가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다고 이제 자신이 그동안 했던 발언을 이제 수습할 수는 없고 번복할 수는 없고 하니까 이제 아예 묻지 마라 방식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못 묻게 기자한테 못 묻게 하거나 그렇게 묻지 말라는 식으로 자꾸 그 데스킹을 보던데. 그런 태도들이 이제 자꾸 보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사고 이제 또 기자들도 아니 이거를 그동안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이제 와서 묻지 마라. 그것도 방송 중에 묻지 마라 하는 거는 그러면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거냐라고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기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불필요하게 민주당에서 그나마 언론 개혁을 주창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럴수록 언론이랑 접점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더 설득하면서 사실 언론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동지로 만들어 나가는 게 정치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서 적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사실 문재인 정부도 성공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좀 아쉽다. 근데 그분이 지금 최고위원이 되려고 하고 심지어 일각에서는 뭐 수석 최고 만들기 운동을 하고 있던데 그 최민희 의원이 정청래를 이제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자, 어떤 논리가 동원될까요? 최민희가 정청래를 지지하는 이유를 밝힙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가 정직입니다. 네, 저는 최근에 다른 후보들께서 저 점은 참 정직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정청래 후보는 사실 20년 이상 같이 일을 했어요. 중요한 일도 많이 해결을 해봤는데 작은 것도 거짓말하는 일이 없습니다. 일이 틀어지면 요건 내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하튼 정직하다는 이유로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대통령이 정청래를 사실상 지금 비토하고 김민석을 내려보내는 이유가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대통령과 지금 맞서는 발언을 대통령과 의리 그리고 대통령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정치 집단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아이러니인가 싶네요. 그러니까 정직 얘기를 하셨는데 예전에 한 달 전인가요? 방송에 나와가지고 친청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굉장히 화를 내셨잖아요. 내가 왜 친청이냐라고 하시면서.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뭐 20년 같이 일을 하셨으니까 옛날부터 정청래 후보를 좋아하셨을 텐데 그러면 왜 거기서 친청에 대해서 화를 냈다는 건 자기는 정직하지 않다라는 뜻인가요? 그거는 그때 당시에는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또 기자한테 그럼 이렇게 물어보라고 해서 또 기자가 물어봤어. 근데 왜 그때 당시에 친청이라고 안 하셨습니까? 지금 보니까 친청인데.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지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는 극명이기 때문에 그랬다. 이런 무슨 되도 않는 얘기를 지금 하면서 공론장을 흐리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정청래가 정직하다, 솔직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으려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노코멘트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시작하게 됐던 증폭이면 재간충동 그 문제의식을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노코멘트가 무슨 정직한 겁니까? 회피하는 것이지. 그런 거 하면은 또 심지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합당 과정에서 얘기 안 했어요? 제안대로 돌아가서 일각에서 이렇게 이거는 그 정청래 대표가 단독으로 결정해서 단독으로 제안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홍익표 현 정무수석 후보위원들도 모르는 상태에 전격적으로 이런 일은 실제로는 만약에 사전에 논의 과정에 여러 가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일종의 금융실명제 같은 경우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이게 무슨 솔직하고 정직한 겁니까? 분위기를 다 원래 읽고 나온 거잖아요. 내가 먼저 수기하자, 논의하자라고 하면 다 반대할 게 분명하니까 그것까지 다 어쨌든 덮어내려면 기습적으로 합당 제안을 하는 수밖에 없어라고 본인이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합당도 틀어지고 내부 균열도 생겼고 그럼 그에 대한 책임도 있어야죠. 근데 조국혁신당 분들이 좀 오해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에서 압도적으로 지금 이제 이중 당적자가 많을 걸로 예상을 하는데 정청래 의원을 지지하고 계시던데 실제로 이런 언명을 분석해 보면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합당에 대해 사전에 이야기하면 제안도 못할 것이기 때문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안하는 게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청와대에서 내려오는 김민석을 막기 위한 자기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했던 것이 아닌가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김민석 정청래 오늘부로 확실하게 전면전이 붙었어요. 프레시안. 김민석 정청래 대충돌 김반명 분열주의 대 정 난 탈당 안 해. 프레시안이 나름 또 온라인 정론 매체입니다. 충돌이면 충돌이지 대자 같은 거 잘 안 붙여요. 이런 건 우리 이제 유튜버들이나 붙이는 건데 대충돌이라고 붙였다. 이거는 진짜 제대로 붙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죠? 일단은 반명 분열주의를 제기했어요. 정청래, 당신 반명 분열주의자야. 뉴스 MBC. 정청래 반명 분열주의를 입에 올리는 게 반명. 김민석 직격. 이런 대응 어떻게 보세요? 단사. 그 말한 네가 바보 이런 약간 중학교 때 쓰던 어법 아닌가요? 지금 많이 놀라고 무섭고 당황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정견 발표 때도 사실 유권자들 당원분들이 깜짝 놀랄 만큼 김민석의 워드에서 저 정도의 강렬한 말이 나온단 말이야. 세게 나왔지. 를 소리는 안 질렀지만 그 말을 들으면 간담이 서늘해질 만한 내가 만약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면 그래서 딱 이걸 워드를 따왔더니 위장한 반명 분열주의 및 신천지와의 대결이 전대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건 비단 정청래 전 대표한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를 추대하거나 혹은 그를 위해 뛰거나 모르게 뛰거나 했던 종교 집단 세력 혹은 위장 당원 세력 혹은 이중 당적 세력들은 잠자코 가만히 있어. 왜냐하면 내가 당대표 된 후에 지금은 그 조직 그대로 이 선거를 치르지만 내가 당대표가 된 후에 발본색원 할 거니까 그 정도의 그래서 쫄고 있다. 정청래가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저라면.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정청래 대표가 평온해 보인다. 자신만만해 보인다. 실제로 여론조사 이분 그 여론조사 꽃에서도 상당히 불리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판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여유 있어 보이고 오늘 뭐 저희가 이제 신천지 얘기를 이제 주로 오늘 다뤄드리겠습니다만 몇몇 또 패널들은 우리가 잃지 못하는 판세가 있다. 권리당원 위주로. 일단은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이중 당적자라든가 뭐 신천지 뭐 그런 변수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조금 그래도 정치판에 대해서 뭐 예언자적 발언을 하는 분들은 정청래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현장에서 본 제 관점으로는 좋아요. 약간 노이즈 캔슬링을 귀에 꽂고 계신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대다수 후보들이 정청래 당 지도부를 비판했는데 노이즈 캔슬링이 낀 것처럼 약간 안 들려 이런 느낌을 계셨고 대부분을 일단 현장 자리를 좀 비워 계셨고 그리고 김민석 후보님이 연설하실 때는 약간 그때도 좀 안 들린다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얼굴 표정은 뭐 썩 좋지는 않던데. 뭐 집중하기보다는 조금은 이제 그냥 이렇게 있다가 본인 차례 때 가셨는데 제가 지금 흥미롭게 보는 거는 반명 분열주의와 반명 분열주의 그리고 신천지를 같이 언급했는데 신천지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언급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번 전당대회 때 신천지가 뭐 개입이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도 그에 대해서 규탄해야 합니다. 전당대회에 나오는 후보라면 사이비 종교가 이런 식으로 전당대회 때 개입을 시도하려고 한다라는 의제가 떠오르고 있다면 첫 번째 본인도 비슷한 제보를 받고 있다면 합류해야 됩니다. 함께 규탄해야 되죠. 두 번째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과잉이다. 음모론이다 라고 생각하면 반대로 신천지가 언급되는 것을 규탄해야 됩니다. 이래서 전대에 물을 흘리지 말라든지 과도한 음모론을 가져오지 말라든지 이 두 개 모두 다 안 합니다. 또 노코멘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시민 작가님의 그 의견에 대해서 노코멘트했던 정청래, 신천지 개입 의견에 대해서 노코멘트하고 있는 정청래. 전 이 두 개가 같은 메커니즘을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바로 들어가 볼게요. 정확하게 요사는 지금 정청래 그 측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뭐 가짜 뉴스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팩트가 좀 잘못됐을 경우에 바로 소송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네네. 제가 팩트 체킹을 좀 세게 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